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니아랩스 대표와 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강남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조업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의 제품 설계 및 디자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두 팀에서 그동안 해왔던 연구 결과들인데요. 첫 번째 팀은 왼쪽에 카이스트에 있는 스마트 설계 연구실이고요. 그 스마트 설계 연구실에서 스핀오프해서 나온 스타트업이 나니아랩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나니아랩스는 작년 4월에 법인 설립을 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시드 투자와 프리-A까지 투자를 받아서 누적 37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고요. 현재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리아의 AI 스타트업 10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니아랩스의 AI 기술은 이미 산업에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 24건의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이제 모빌리티 분야, 그리고 전자 분야, 그리고 국방, 해양, 플랜트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함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과거에 했던 이런 프로젝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아이언맨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부러웠던 점은 토니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막 수년간 개발해서 만들어야 할 제품들을 단 수일 만에, 수주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자비스라는 AI 비서 때문인데요. 토니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면 자비스가 수많은 조합들을 평가해보고 가장 최적의 조합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럼 토니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그럼 만들어봐 라고 하면 자비스가 그대로 만들어내죠. 과연 미래에 저희가 이런 자비스와 같은 AI 비서와 함께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 타이머가 안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이 이제 챗 GPT인데요. 챗 GPT처럼 뭔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생성형 AI도 있지만 생성형 AI에는 음악을 생성하거나 동영상을 생성하거나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하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나니아랩스 같은 경우에 설계용 2D, 3D 합성 데이터를 제작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그런 국내 생성 AI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생성형 AI로 진짜 설계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는 데이터 중심 기업이야 라고 하면서 제품 개발을 AI로 해낼 거야 라고 많이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우에도 이렇게 AI가 만들어준 휠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그럴듯하지 않은 디자인들도 좀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제조업에서는 저희 나니아랩스가 생성형 AI 솔루션을 독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현대 모비스와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 캘리퍼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을 한 달에서 1분으로 단축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D와 2D 휠들을 3만여 개를 AI로 생성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업을 찾아뵙고 AI에 대한 기대를 좀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경험에 의존해서 늘 비슷한 설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설계하는 사람은 늘 동그라미만 설계하는데 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별이 있을 수도 있는데 AI가 그런 새로운 설계안들을 탐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가 마치면 항상 해석과 시험이 필요하는데 그때 너무 많은 시간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AI가 빠르게 내 설계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최종적인 설계를 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석을 하고 최적화를 하는 굉장히 이터레이티브한 그 순서를 따르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타겟 성능이나 또 설계 조건을 주면 빠르게 바로 최적화의 설계를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들을 저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딥러닝을 결합한 딥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총 4가지의 AI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생성, 디자인 평가, 디자인 최적화, 디자인 추천입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반의 CAD 기술은 과거의 데이터를 설계안들을 생성해내고요. 딥러닝 기반의 CACAM 기술은 설계안들의 공학적인 성능이나 제조성, 그리고 독창성, 코스트 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옵티마이저는 타겟 성능을 넣어주면 그 성능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설계안을 실시간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단에서는 공학적인 성능을 주로 고려했다면 뒷단에선 시장에 있는 데이터와 고객의 선호도 데이터를 학습을 한 딥러닝 기반의 HCI가 타겟 시장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4가지 모듈의 기술들은 순서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생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휠에 대한 예시를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현대 휠 관련된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다양한 팀들과. 그래서 그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어떤 레퍼런스 디자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기술은 이 데이터를 닮으면서 공학적으로 더 우수한 디자인을 생성해낼 수 있고요. 또한 강화학습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설계안을 탐색할 수 있게 학습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 시드 데이터는 딥러닝으로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로 증강을 시키고요. 그렇게 증강된 레퍼런스 디자인이 좀 더 공학적으로 우수하게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서 스몰 데이터가 빅 데이터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수십만 개의 2D 휠 디자인을 얻으실 수 있고요. 이 휠 디자인들은 시장에 있는 디자인들을 닮은 듯 하면서도 공학적으로 더 우수한 디자인입니다. 이제 이런 수십만 개의 디자인을 통해 디자이너나 설계자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이제는 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슷한 것을 클러스터링 하거나 또 유사한 것들을 필터링 하고자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담아서 저희가 초기 제공했던 초기 버전 소프트웨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레퍼런스 디자인을 하고 몇 개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얼마나 닮았으면 좋겠어, 대칭 조각수는 얼마였으면 좋겠어, 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동적이었으면 좋겠어, 휠의 개구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3D로 만들어졌을 때 중량이 얼마 이하, 그리고 공학적인 성능인 강성이 얼마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조건을 입력하고 생성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아까 입력한 레퍼런스와 닮으면서 공학적으로 우수한 디자인 100개, 또 차별화되면서 공학적으로 우수한 디자인 100개, 그리고 각각이 3D로 만들어졌을 때 공학적인 성능을 이렇게 팔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결과물들은 다운을 받아서 팀원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또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저희의 기술을 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리얼리스틱한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희가 베타 버전을 잠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유저는 수십만 개의 휠을 내가 원하는 휠 패턴을 이렇게 탐색할 수 있고요. 모어를 누르면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보여주고 스포크의 개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텍스트로 입혀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제너레이트를 하면 다음처럼 스틱한 휠을 디자인을 해주고요. 바로 자동차에 얹어서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렇게 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3D로 만들어졌을 때 공학적인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 툴의 역할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혹은 고객이 함께 모여서 최적의 컨셉을 선정할 수 있는 협업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원하는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3D 성능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 3D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의 휠들에서 이 단면들을 자동 추출을 했고요. 그 추출된 단면들을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또 다양한 이런 단면들을 생성을 해냅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디스크 뷰와 3D 단면을 가지게 되고,
이것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읽어드리고 사람이 모델링하는 것처럼 3D 모델링을 자동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만 개의 또 3D 데이터를 바로 얻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그래서 제조업들 관련된 연구를 하려고 하면 가장 맡을 렉이 3D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들도 자기가 만들었던 부품들을 다 모아보면 100개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3D 딥러닝을 하려면 수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날리지 기반으로 3D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후 이런 3D 데이터 3D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면 저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바로 3D를 다이렉틀리하게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학적인 성능들이나 제조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는 브라켓 예시인데요. 이렇게 딥러닝이 스스로 최적의 디자인을 찾아 나갈 수 있고요. 이제 과거 설계 방법과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 디자인에서 어떤 디멘션이나 어떤 홀의 위치 등등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굉장히 로컬한 최적 설계를 했다면 이제 딥러닝을 이용하면 굉장히 넓은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딥러닝이 직접 자동으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서 다음과 같은 최적의 디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GUI 기반으로 이런 디자인을 탐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작은 양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단 2개의 3D 데이터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2개의 데이터를 M 대 N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 A라는 3D와 B라는 3D를 주고 이것을 결합을 해봐라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딥러닝을 저희의 기술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2개, 3개, N개의 모든 데이터들을 쉽게 인터폴레이션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재는 현대모비스의 대양형 캘리퍼를 다음과 같이 자동 설계를 하고 있고요. 생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소프트웨어 UI를 통해서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AI가 생성해낸 것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설계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가능하고요. 또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휠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2D 디스크 뷰를 만들고 차원 축소를 해서 축소된 차원에서 실험 설계를 하고 3D 모델링을 자동화하고 3D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 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어느 부분 때문에 공학적인 성능이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간단한 컨셉으로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해석 없이 혹은 테스트 없이 바로 성능을 예측해 주죠. 좀 더 나아가서 강성뿐만 아니라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리어를 휠에 떨어뜨려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와 응력 값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모델링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던 합성 데이터를 자동 해석을 해서 도메인 날리지 기반으로 후처리를 해서 라벨링을 한 후에 3D 딥러닝을 통해서 최대 응력 위치와 응력 값 그리고 전체적인 스트레스 필드 값을 예측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다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점은 CA 해석을 해서 나온 점이고요. 빨간색 별은 딥러닝이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준 위치입니다.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 초기에 다양한 컨셉을 사람이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AI가 1차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특정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한 해석이 필요할 때만 사람이 상세히 해석을 하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충돌 문제에도 AI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음 비디오를 한번 잘 봐주시죠. 이게 스몰 오버랩 테스트라는 실험인데 차량이 옆면에 살짝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확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위의 차량이 좋은 차량입니다. 안전한 차량인데요. 이제 문제는 다 만들고 테스트한 후에는 이미 늦은 거죠. 더 이상 설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설계자들이 원하는 건 차량을 다 만들기 전에 아주 초기 컨셉 단계부터 어떻게 설계를 해야 내 차량이 충돌했을 때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는지를 미리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대자동차의 이런 실험 비디오 데이터에서 딥러닝을 통한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 차량의 이 거동을 다 추출을 하고요. 또 이 차량의 지오메트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와 이 거동 간의 관계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래서 초기 컨셉 단계에서 주요한 피처들을 입력을 하시고 런을 하면 이 차량이 충돌했을 때 어떤 거동을 하는지, 기존 차량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바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또 실제 현대차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계속 저희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해석뿐만 아니라 저희가 3D 다이내믹 해석도 딥러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충격 예측 실험인데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볼이 충격을 했을 때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스트레스가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딥러닝으로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또한 유사하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차량 표면에 부딪혔을 때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해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런 AI를 통해서 이 CAD가 이제 사람의 하지를 모사한 CAD입니다. 이 CAD가 차량 표면에 부딪혔을 때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예측하고 또한 상해지수 값을 예측을 해서 그 값이 실제 값과 굉장히 유사함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2D 데이터, 3D 데이터의 정적, 동적 해석뿐만 아니라 저희가 1D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제 배터리가 많아지면서 통합 열관리 시스템이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각 센서별로 데이터를 모아주셨고 그것을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면 그 각 위치별로 온도나 습도를 잘 예측을 해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만든 모델을 그대로 탑재해서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특정 시험 그 환경에서 모아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차량을 고산 지방에 혹은 추운 지방에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측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학습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피직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미 1D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어를 해왔기 때문에 이 피직스 정보와 실제 센서 데이터의 정보를 결합한 피직스 가이디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면 전반적인 경향을 AI가 잘 이해하면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정확도 있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기술을 현대중공업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엔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1D 시뮬레이션 피직스와 결합을 한 피직스 가이디드 뉴럴 네트워크로 엔진의 성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공학적인 성능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제조 가격이죠. 그래서 기업에서의 원가 절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CNC 머시닝을 하는데 드는 제조 코스트를 딥러닝으로 예측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3D CAD가 들어가면 그 3D CAD를 입력으로 해서 제조 코스트를 예측하는 최적의 모델을 AutoML로 찾고 그 제조 코스트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지는지 민감도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여준 건데 AI가 그런 부분들이 다 실제 CNC 머시닝 피처와 동일함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깊이가 깊을수록 툴링이 어려워져서 비싸져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하고 또 라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쉽기 때문에 싸져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성도 가능하고 평가도 가능하면 이제 최적화도 가능해집니다. 이 예는 현대 모비스의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특정 부품의 단면을 설계하는 예시인데요. 이 단면 형상이 이 브레이크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 브레이크 부품 단면을 최적 설계하려면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풋으로 X가 들어가면 디자인이 아웃풋으로 Y가 나오는 이 예측 모델부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앞에 보여드린 대로 예측 모델은 딥러닝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진짜 원하는 건 타겟 성능 Y가 들어갔을 때 최적화된 X가 나오는 기술이죠. 그래서 X는 FY라는 역함수를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역함수는 단순히 X와 Y를 바꾼다고 해서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X와 Y가 1대1 대응일 때만 이런 역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딥러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을 개발해 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브레이크 설계도 기존에 CA 기반으로 설계했을 때 1개월이 걸리던 것이 이 AI를 통해 단 1분 만에 최적화된 설계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또 LG 전자 TV 스탠드에 적용을 한 사례고요. 이 TV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하 실험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 최대 응력이 허용 응력을 넘지 않아야 되고, 또 사출 또는 압출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되며 매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하는 최적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딥러닝으로 역설계를 했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파레토 프론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슷한 매스를 가지는 그 디자인들을 살펴보면 이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로봇 설계에도 저희가 인버스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매니퓰레이터를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각 미션별로 최적화된 설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퍼가 어디 위치를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페이로드는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지를 입력으로 주면 최적화된 메커니즘을 생성하고 그 메커니즘에 맞는 최적화된 링크 설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최적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또 저희가 선박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풍향계를 실시간으로 설계할 수 있는 AI 모델을 제공하고, 또한 3D 프린팅이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생성을 합니다. 또한 앞에서 이런 구조역학적인 걸 많이 보여드렸다면 저희가 또 CFD를 연계해서 공력을 가장 최대로 하는 자동차의 어떤 리어윙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차량의 CFD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프레셔나 드래그를 예측을 해서 드래그를 가장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3D 쉐입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설계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추천 단계입니다. 만약에 내 제품이 이제 고객에게 가려고 하면 고객을 이해해야겠죠. 이건 이제 제가 박사학위 때 썼던 논문인데 어떤 예시로 굉장히 설명하기 좋아서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항상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이 차량의 공력 성능이 어떤지 보고 구매를 하시지 않죠. 그냥 눈으로 봐서 가장 좋은 쉐입,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것을 구매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좋아하는 쉐입은 뭘까라는 것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한 사례고요. 예를 들어 이제 AI로 이렇게 3D CAD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이 좋아, 왼쪽이 좋아. 그럼 나 오른쪽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가격과 연비를 붙여주면 어느 쪽이 좋아? 난 왼쪽이 좋아. 그럼 AI가 다시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마치 스무고개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답변을 들어본 후에 다음에 최적의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고객의 선호도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휠에도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북미 고객을 상대로 이런 식의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 쉽게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요. 그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객의 감성이나 선호도를 예측하는 것은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학적인 성능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동일한 성능을 보여줘야 하지만 어떤 고객의 느끼는 심미성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케팅에서 오랫동안 개발된 여러 가지 티어리와 딥러닝을 결합해서 개개인 고객의 선호도를,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 고객의 성향들을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각 타겟 시장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AI로 만들었던 휠을 실제 현대자동차 디자이너에게 평가도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은 디자이너가 평가를 했던 치수고요. 이 Y축은 AI가 예측했던 공학적인 성능입니다. 그러면 이런 파레토 프론트가 그려지고요. 상충함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갈수록 디자이너는 좋아했지만 공학적인 성능이 나빠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디자이너는 싫어하지만 공학적인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제 결론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사례를 보시고 미래에 이런 AI 비서가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직 멀었지, AI와 협업을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거 AI랑 협업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AI와 협업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방향성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좀 있지만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저희 나니알랩스가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 디자인 프로세스는 마케터와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굉장히 소량의 컨셉 디자인만을 가지고 굉장히 이터레이티브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초기에 AI가 공학적으로도 우수하고 고객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들을 생성을 하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와 마케터가 한자리에 앉아서 비용 측면, 성능 측면, 고객 측면에서 이런 컨셉이 이번에 좋겠다. 그리고 이 컨셉을 조금 모디파이를 해서 다시 AI에게 성능을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AI와 협업해서 최종의 컨셉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디테일한 설계를 하게 되면 디자인 다양성도 굉장히 커지고 비용과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의 기술들을 저희가 모듈화해서 나니아랩스라는 기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옷장 문을 열면 옷장 속에 이제 가상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나니아는 AI의 도움으로 복잡한 설계 디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AI 기업들이 서비스업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생성형 AI를 제조업을 위해서 특화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이제 제품군으로 나눠서 공학 설계자 혹은 엔지니어를 위한 아슬란 엔지니어 제품군, 그리고 산업 디자이너를 위한 아슬란 디자이너 제품군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GUI 형태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API 형태로 제공을 해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동영상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렇게 소량의 컨셉만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다면 이제 저희의 아슬란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으시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수천 개의 새로운 3D 설계안을 생성해낼 수 있고요. 또한 딥러닝이 쉐입이 유사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주고 컬러링을 해줘서 그룹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학적인 성능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주고요. 그룹별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과 테스트 없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성능별로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만든 설계를 업로드를 해서 AI가 만든 것과 비교해 가면서 또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 설계에 조건들을 넣어주면 바로 또 실시간으로 이런 최적화된 설계를 해주고요. 설계를 다운받거나 좋은 디자인은 팀원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된 디자인들 중에 또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은 다시 한번 합성해서 인터폴레이션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